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확실히 입동 지나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오늘 해 떴다가 뭐 비 왔다가 지금 또 해 떴다가 또 지금 비 내리고 있습니다. 밖에. 그러니까 감기 걸리신 분들이 주위에 많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환절기에는 무엇보다 건강입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죠? 건강이 최고니까 자, 건강에 좀 신경 쓰시고 오늘 이민년 경금 일주 할 차례잖아요. 이민년 운세 자, 경금 운세 경금 일주별로 할 건데 경금은 우리가 이제 물상으로 볼 때는 가을도 되고 설이 뭐 열매, 결실 뭐 이런 걸 얘기하죠. 그래서 뭐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일간이다. 뭐 바위를 뜻한다, 쇠를 뜻한다.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 사주에 금이 없을 때 대체적으로 나온 특징들은 뭐냐면 금은 결실이고 마무리를 짓는 거거든요. 어떤 결과물을 얻기가 어려우십니다. 그러니까 금의 기운이 없다면은 그러니까 경금은 이 철이잖아요. 철로서 아직은 재련되지 않은 무쇠예요. 경금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주의 병정화의 구성을 보는 게 좋습니다. 경금 일간들은. 그러니까 그것은 뭐 병정화의 유무에 따라서 좋은 그릇이 되냐 안 되냐 그걸 볼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 옛날 서적에 보면요 경금을요 이렇게도 쓰거든요. 이 고칠 경자잖아요. 바꿀 경자. 그죠? 그러니까 이 경금자들은 고치고 바꾸고 하는 데는 일각이 있으니까 변화나 개혁, 혁신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런 걸 좋아하면 당연히 위험 부담도 안고 가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뭐 만고의 풍상을 겪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경금 특성은 그렇습니다. 자, 일주별로 본다면 경금이 이민년에 금생수 하니까 식신평제가 되죠. 식신평제가 되는데 우리가 식신하고 편제가 들어왔을 때는 이걸 굉장히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식신생제가 되는 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식신생제가 된다는 거는 식신이 금생수해서 수생목해서 순조롭게 흘러간다는 건데 이렇게 생하는 구조가 되면 어떤 길복이든지 간에 뭐 길흉이든지 간에요 풍요로운 시간을 한 번쯤은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금 입장에서도 그렇고 신금도 그렇겠지만 경금 입장에서는 식신생제가 되니까 아주 좋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신축년의 경금들은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봤으면 아무래도 겁재의 기운이 좀 강했죠. 신축년에는 그렇기 때문에 겁재의 기운이 강한 신축년에는 그 기운이 너무 셌기 때문에 직장이나 사회 환경이나 뭐 이성이나 돈 모든 것들에서 고생이 좀 있지 않으셨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민년에 이제 겁재의 기운은 신축년에 있던 겁재의 기운이 이민년에 이제 없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겁재는 이제 과거로 가는 거고 새로운 식신은 이제 나의 새로운 변화 미래니까 새로운 미래가 들어오고 내 능력이나 재능으로 해서 내 재주를 마음껏 뽐내고 또 발휘하고 활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도 받을 수 있고 재물까지 취할 수 있고 그런 좋은 해가 되지 않으니까 좋은 해가 되니까 뭐 더할 나위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경금 일간들이 기해년부터 경자 신축년까지 올해까지 오면서까지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랬던 경금 일간이라면 자 어떤 일간이든지 간에 이민년을 기점으로 해서 좋은 변화들이 좋은 기운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뭐 인간관계가 정리된다든지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된다든지 뭐 그렇게 되겠죠. 경자일주 경자일주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죠? 경자일주는 상관을 깔고 있잖아요.
상관 깔고 있는데 이 상관이 도화로 들어와 있다고요. 경자일주는. 상관에 도화로 앉아 있어서 언변이 좋죠. 경자일주들은 대부분들 언변이 좋고 감성이 풍부하고 내 표현이 풍부하고 또 금수상청의 기운을 갖고 있으니까 좀 예민하고 좀 가끔 떠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금생수 하기에는 좋은 구성인데 이게 수생목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이게 한기가 너무 서려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냉한 수의 기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임목 같은 경우는 상관없지만 묘목이나 뭐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수생목 하기에는 조금 버겁긴 합니다. 이게 이 자수라는 냉한 얼음물은 나무에 영양분은 대주지 못해요. 나무의 뿌리를 썩게 하기 때문에. 근데 이민년의 경제가 좀 틀리다. 식신생재가 잘 되는 한 해고 인중에 무병갑이 있잖아요. 이 무병갑은 경금 입장에서는 재관인이 다 살아나는 거죠. 병화가 인목을 병화로 보기도 하거든요. 인목은 병화의 기운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이 병화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 자수가 수생목을 못 하는데 인목을 봤을 때는 수생목을 잘하죠. 왜냐하면 인중에 병화가 있기 때문에. 그죠? 인중에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이 자수 입장에서는 쓸모없는 물이 따뜻하고 온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한결 내 마음도 여유도 생기고 경자일주는 이때는 사실 경자일주가 해자축으로 오면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겠죠. 이민년이 되면서 내 건강도 많이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경자일주가 이민년을 볼 때 포인트는 뭐냐 하면 신축년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 여러 구설이나 막 건강 문제나 사람들과 대인관계가 많았을 건데 이 인목을 변곡점으로 해서 변한다는 겁니다. 이 그동안 뭉쳐있던 기운들이 이제 인목을 밟으면서 풀리는 거죠. 온기로 인해서. 그러면 식신이니까 활발하게 사회생활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런 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는 게 아니고 경자일주들은 이민년을 기점으로 해서 내 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좋은 쪽으로 변화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인일주. 경인일주는 식신이고 편재다. 이건 똑같죠? 식신이고 편재가 똑같은데, 일단 편재를 깔고 있습니다. 경인일주가, 그죠? 편재를 깔고 있으면, 대체적으로 성향이 어떠냐 하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날에도 집에 쉬지를 않고, 뭐 등산을 간다든지,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시간을 좀 빡빡하게 허투루 쓰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계획한 시간만큼은 어떻게 알차게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 경인일주는. 인목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마성을 타고났죠. 인목은 역마성을 타고났습니다. 그죠? 역마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운성업이나 뭐 해외 관련 이런 것들을 두각을 잘 나타내긴 하지만 그러니까 경금 인목을 보면 절지에 앉아 있습니다. 절지에. 그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슬럼프에 간혹 가다 슬럼프 잘 빠진다. 그래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인일주들은 항상 수행하면서 내 정신, 이신양성하는 그런 그 마음가짐을 가져셔야 돼요. 자, 이민년이 되면 인목이 인목을 만났다. 그죠? 인목이 인목을 만났어요. 인목이 인목을 만나면 목기가 왕해지겠죠. 근데 인과 인의 만남은요, 이렇게 봅니다. 삼합만큼의 작용과 같이 봐요. 그 에너지가 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의 기운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자, 지살, 역마 지살이 모였잖아요. 만남을 떠났잖아.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타양살이를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 타양은 지금으로 말하면, 고향을 떠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이동수가 있는 거예요. 이동수는 뭐냐면,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인목이 해외 역마가 되니까, 돈 벌러 해외로 간다든지, 예?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일을 있을 수는 있지만은,
단식 판단으로 봤을 때는 식신생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 갖고 있던 가치관이나 생각, 재능으로 갖고 식신을 보니까 진취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겠죠, 이를. 그러면 당연히 목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경금일주들은 대체도 이민년에 다 좋은 것 같아요. 자, 내가 아주 신약한 일주가 아닌 이상은 경금일주들은 다 괜찮다. 식신은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죠. 내가 새로운 분야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재주를 써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능력을 10분 발휘하는 겁니다, 이때는. 그러면 이 성과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합의 기운으로 해서 강하게 생기는 거니까. 재성의 힘을 받으니까 당연히 나오죠. 여기서 신강하거나 신왕하면 더욱 좋겠다, 경금일주들은. 만약에 결과가 아니더라도, 어떤 큰 도움이 되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내가 하고 있던 일에서 유종의 미는 거둔다. 마무리는 잘 지을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역마치살이 강해지니까요. 뭐 해외여행을 가든지 국내에서라도 좀 먼 곳을 여행을 다녀오시든지 그렇게 내 휴식을 취하는 한 해가 돼도 괜찮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와중에. 이 역마의 기운을 쓰면 괜찮으니까. 그렇습니다. 아, 이거 물칠판인데 이거 꽉 짜야 되는가 봐요. 꽉 안 짜니까. 경진일주. 자, 경금이 진토를 보는 거, 신금이 축토를 보는 거, 이게 뭡니까? 이 자양지금이라고 하거든요. 자양지금. 양지에 있는 아나가 앉은 자리에서 토생금을 잘한다고 해서 진토의 생을 아주 잘 받는 경금입니다. 그래서 경금은 가장 좋아하는 게 병화, 정화, 병화라고 얘기를 하고 정화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생을 받기에 가장 좋은 오행이 진토예요. 자양지금이라고 해서 진토도 자기 역할을 가장 잘 해주고 경금장에서도 내가 생을 가장 잘 받고, 그럼 사회적 환경에서 어떤 구성원이 있다면은 거기에서 내가 빠지지 않고 내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사람이고 아주 근면성실한 일주이죠. 그죠? 자, 물상으로 본다면요. 이 진토는 용이잖아요. 용이 여의주를 물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수려하겠습니까? 인물 좋겠죠. 또 경지는 뭐예요? 괴강이잖아요. 두령격이잖아, 괴강은. 사람이 상당히 진취적이고 리더십이 있죠.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어떤 일주든지 간에 일지에 진토를 깔고 있으면요, 너무 변화무쌍해요. 그러니까 어떤 오행에 대해서 너무 많이 순식간에 나의 모습을 버리고 변화하거든요, 진토는. 그래서 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어떤 오행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어떻게 내가 변화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진수충미의 고지가 힘들다는 겁니다. 변화를 잘하기 때문에. 자, 진토는 수의 고장이죠. 물기를 먹으면 톱니다. 에? 그럼 수생목을 해준단 말이에요, 진토 안에. 그러면 당연히 인목 입장에서도 살이 찌겠죠. 경금 입장에서는 금금목 되니까, 자, 재성은 돈도 되고 여자 되지만 음식도 돼요. 식상도 되지만 재성은 음식도 봅니다. 그럼 재성 입장에서는 내가 이럴 때는 건강 조심을 좀 하셔야 돼요. 받는 것만 받고 빼주지는 못하는 거거든. 식신생재가 되는 거는 좋아요. 좋은데 이게 재성에서 여기서 몰리게 되면요, 목생화로 해서 빼줘야 되는데, 이제 화의 구성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화로 해서 빼줘야 되는데 안 된다면 여기서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면 건강에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경질주는 너무 나대지 말면 돼요. 순리대로 차분히 일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순리대로 먼저 앞서가려고 하지 말고. 연애운이나 뭐 이동운이나 이런 거는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 진토가 왜 인목에서 머물러 있냐 하면, 경금이, 이 진토는 인목을 보면 인목으로 변합니다. 인묘진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목국으로 해서. 그럼 목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제다신약으로 갈 수도 있겠죠, 운에 따라. 그러면 뭔가
식신생제로 가서 다행이긴 하지만 내가 결과물을 취하려고 욕심을 많이 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취하면 좋죠. 내가 심각하거나 하면. 그러면 뭐 연애운도 좋을 거고 당연히요. 돈복도 좀 있을 거고 돈도 좀 벌릴 거고. 그래서 나쁘진 않다. 경진일주는. 그러니까 이게 사주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대체적으로 경금일주들은 다 평탄한 그런 해례가 되지 않을까. 너무 호불호가 막 갈리진 않을 것 같아요. 경금일주들. 그 진토는 어떤 글자가 오는가에 따라 또 옆에 월지가 뭐냐, 시지가 뭐냐에 따라 또 확실히 바뀝니다. 많이.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경호일주. 경호일주는 대표적인 우리가 나체도화라고 하잖아요. 나체도화라고 하잖아. 일지 욕지를 좌하고 있습니다. 좌하 욕지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경호일주들은 내 자신을 잘 포장을 하고 본인에게 어울리는 게 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꾸밀 줄도 알고 화려하기도 하죠. 수려하기도 하고. 경금은 특징인 게 의리를 중시하고 있는 건 있지만 또한 무모한 변화나 개혁을 추구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근데 이 오화가 있으면 이 오화는 올라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오화의 불기운이 더욱더 이제 그러한 성향을 부추기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것과 달리 속마음은 그러나 열이다. 경호일주들은 도화를 깔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오화가 인목을 봤습니다. 그죠? 오화가 인목을 보니까 인호술로 화국이 되잖아요. 화국이 되잖아. 관을 쓰네. 화국이 되잖아요. 인호술로. 국이 된다는 것은 에너지가 이쪽으로 다 몰린다는 거잖아요. 삼합이 되니까. 그러면 병기정과 인의 무병갑이니까 각기 합도 되죠. 암합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운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이럴 때는. 일제삼합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일제삼합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변화 변동인데요. 내 신상, 나와 관련된 변화 변동인데 그것들이 내가 살아가면서 좀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많은 큰 변화, 작은 변화가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오행들이 자 인호술이면 인목하고 오하고 술토하고 서로 전혀 다른 기운들이 이제 왕지를 기준으로 해서 모여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선거처럼 말하면 달인화를 하는 거지. 오화를 중심으로 해서. 그럼 오화는 경금 입장에서는 인호술로 변하니까 화하니까 관이잖아요. 관이 에너지가 세진다는 겁니다. 관이 세진다는 건 뭡니까? 내가 책임져야 될 일들이 많아지고 그 무게감이 나한테 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회사에서 내 관, 내 권력이나 명예가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여명이라면 당연히 결혼이나 이성의 운으로 들어오기도 한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경금일주가 워낙 화가 많아서 완전 그 관살 태양이다. 그럼 이 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치겠죠. 바로 하급금을 하니까. 그럼 정신적인 공황장애 문제, 이런 게 신경계 계통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화기운이 너무 많은 경금일주는 건강을 무조건 조심하시고요. 이 변화도 자체도 관에서 변화, 회사를 퇴사한다든지 뭐 그래 될 수도 있으니까 화가 많지 않다면 나쁘지 않겠지만 관살이 많다면은 그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 삼합의 작용은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오지 가늠을 해야 되는데 그 변화를 가늠을 하기에 우선적인 거는 뭐냐면 길신인지 흉신인지를 잘 봐야 되는 거죠. 삼합은. 관살이 많을 때는 분명하게 건강에 문제가 올 것이니 건강을 좀 챙기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경신일주. 좌하 앉은 자리에 걸럭지에 있자. 걸럭지에 간여지동. 간여지동 특징 뭡니까? 고집세죠. 자기 주관이 뚜렷하죠.
뚜렷하다 못해 경금이 신금을 보니까 금기운이 세지잖아요. 뚜렷하다 못해 뭐든지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옆에서 보면 좀 피곤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경금들도 그렇지만 특히 경신일주들은 유난히 혁명이나 개혁 같은 걸 좋아하죠. 투쟁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자칫 신강하면 이게 자만 오만으로 오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너무 고집불통이 돼서 주위에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신강한 경신일주라면 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고, 신금이 인목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당연히 충파가 되죠. 충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인신충, 우리가 말하는 인신충, 역마의 충, 그냥 기초적인 걸로 보자고요. 그러면 교통사고, 차 사고 조심해야 되고, 인신충이니까 격한 운동을 피해야 되죠. 인신은 내 몸, 팔, 다리를 의미하니까, 역마의 충이라서. 또 다르게 보자면 사생지잖아요. 생지의 충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시작을 하려고 하면 충발로 깨지고 걸림돌이 생기고, 내가 항상 의지만 앞서게 되고, 뭔가 진행을 하다 보면 순조롭지 못하고 뭔가 자꾸 막히는 거예요. 내 재성이 충벌 받으니까 재물도 나가고 탈재가 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일지의 충을 맞아서 내 배우자와의 관계에, 아니면 내 거기에 비견들, 내 친구들과의, 동료들과의 불화, 이런 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맞고, 그럴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내가 새로의 경신일주는 개혁이나 변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뭔가 또 시작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식신운이 들어왔으니까, 그죠? 근데 이 계획하고 시작하려고 하는 일들을 시작하기 앞서 유난히 더 평소보다 더 많은 공부와 더 많은 준비 계획이 있어야지 이 부담을 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신충이라고 해서 나 어떡하지? 건강 문제, 내 배우자 문제, 내 사람들과의 구설 문제, 근데 걱정하기에 앞서 지레진도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앞서서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사람들을 사귀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간에 좀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면 뭐 별 문제 없죠. 금극목이 되면 재성이 충이 되면서 깨지면 내가 재성은 보이기는 하는데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연애의 사를 따진다면 내 여자가 내가 바라보는 여자는 생겼는데 분명히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는데 진행이 되지는 않는 거죠. 관계가 애만 태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주는 항상 말씀드리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일지의 충은 또 뭘로 볼 수 있습니까?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새로운 환경이 시작이 됩니다.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이 과정을 내가 깨준다는 거니까. 그죠? 역마의 충일 때는 차라리 아까처럼 준비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 역마니까 여행을 다녀서 충의 기운을 소멸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주말에 뭐 캠핑을 가시든지 가까운 데 여행을 떠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아무 일 없습니다. 일지충이라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술. 우리가 괴강일 다 아시겠지만 기초분들도 계시니까 괴강이잖아요. 괴강이 쉬운 게 지지는 진술밖에 없어요. 괴강은 지지는 진술밖에 없고, 천간은 무토, 경금, 임수가 다입니다. 무진, 무술, 경진, 경술, 임진, 임술이 개강입니다. 개강 요거밖에 없어요. 백호는 5개지만 개강 요거 3개밖에 없습니다. 외우기 쉽죠, 경술. 개강의 일주입니다. 개강의 일주. 자, 개강의 특징은 뭡니까? 카리스마 있고, 자기 주장이 확고하고, 우두머리 기질이 있다. 리더십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떤 그룹이나 단체장에서 보면, 그 그룹이나 단체장이나 보면 괴강 일주가 많고, 뭐 간목 일주도 많다고 하지만 괴강 일주들이 대체로 많습니다. 이 통제받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앞서서 해야 돼요. 내가 지시를 해야 되고. 만약에 내 부하 직원이 괴강 일주를 갖고 있다. 그럼 그 상사는 조금 애먹어요. 부하 직원은 애먹는 게 아니고.
자, 술토와 인목의 만남이죠. 그럼 뭐가 빠졌습니까? 왕지가 빠졌습니다. 왕지가 빠졌다고 해도 허자로 불러 들어온다는 이론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삼합의 기운은 반합이라도 삼합의 기운이 있습니다. 완벽한 이제 화의 기능은 못하지만 막 예를 들어 뭐 여름에 태생이거나 원국에 화 기운이 있다고 하면 삼합으로 완전 화의 기운을 가죠. 인호술 화구 이럴 수 있습니다. 반합이라도. 그렇게 안 되게 보는 선생님도 있는데 천간에 수국 화를 때려주니까 저는 반합이라도 화의 기운을 갖고 한다고 보는 거고요. 구성에 따라 틀려집니다, 물론. 근데 이렇게만 딱 보면 또 안 될 수는 있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반합도 합으로 저는 본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하에서 자, 목국토로 이렇게 때려주는 거잖아요. 목국토가 되니까 자, 토생금 하니까 내 인성이잖아요. 내 인성이 흐트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토에 메마른 땅은 토생금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조토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인호술 이 조토가 내가 차라리 화로 완전 종해버리는 게 술토 입장에서는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삼합으로 가는 게 차라리 나은 거죠. 왜냐, 인성이 있어도 인성 역할을 못하니까. 차라리 화로 가는 게 낫다는 거죠. 이럴 때는 합이 되는 게 오히려 좋은 조건으로 가는 거다, 술토는.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이게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지만, 토가 인성의 역할을 못해서 화생토로, 인호술로 가서 화로 변했는데, 이 화는 또 토를 생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토는, 경술일주에서 술토는 이래나 저래나 인성의 역할은 조금 버겁습니다, 하기가. 결과적으로는, 자, 금수를 보고 있는 경금일간에게, 화가 조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건강 문제는 좋아질 수 있고, 관이 힘을 받으니까, 이 인중의 병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이 힘을 받으니까, 취업이나 아니면, 이성의 운. 왜 말이 못되지? 취업이나 이성의 운은 좋죠. 왜냐하면 화국이 성립이 되니까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일지가 또 관으로 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혼 운도 되는 거고 직장의 이동도 되는 겁니다. 일지 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술일주는 조후를 볼 수도 있고 신강은 경금의 식재관을 모두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신약하지 않으면 좋은 해가 된다는 거죠. 신약하지만 않으면 신강한 경금은 식재관을 용신을 쓰는데 신강한 경금이라면 식재관을 다 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좋은 해가 된다는 겁니다. 신약할 때는 물론 이 화국으로 관설태양으로 또 가는 것도 안 좋겠죠. 아까처럼. 예. 그러니까 대체로 이민년의 우리 사주를 보면 대체적으로 어떤 일간이든 간에 이민년은 호불호가 딱 갈리는 게 신약하냐 식신생재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신약하나 신강하냐에 따라서 조금 관점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일주로만 볼 때는 식신생재가 돼서 굉장히 좋은데 또 이제 조로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봐야 되지만 어쨌든 경금이든 신금이든 다음 시간에 때 특히 무기토 일간들은 이 재성이 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되느냐 이제 신약 신강에 따라 많이 틀려집니다. 일주로 보는 게 일간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또 그렇게 정확한 건 아니니까요. 사주 원국을 보고 신년에 가까운 철학관에서 한번 얘기를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금 일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